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지금 이 시간 현재 5명의 이 검사 인력을 파견해서 지금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가요, 지금 지난 2월 달에 금감원과 MOU를 체결해서,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할 경우에, 행안부에 요청을 할 경우에 금감원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왜냐, 최근에 새마을금고 사고가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오늘 금감원에서 전격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빨리 나올 것 같죠? 예,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요, 오늘 닷새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원래요, 지난 2월에 아까 MOU 양해각서 체결됐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투입될 수 있다. 이게 4월 8일부터 MOU가 시행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며칠 4월 8일이면 다음 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땡겨서 하는 거예요. 땡겨서 하는 거고 이게 근본적으로는요. 이게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금융 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소속이 행정안전부다 보니까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의 치해법권지대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웃나라 일본도 그 우편적이 있잖아요. 우체국 예금. 그게 비슷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고이즈미 시절에 우정기획을 하고 그거를 금융감독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근데 우리 뭐 우체국 예금이라든가 아직 우체국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새마을금고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은 거기 선수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서요. 제가 봐서는 이게 하루면 끝납니다. 하루면. 가갖고 그 사업자 대출 시에 대출 신청 시에 했던 저기들 있잖아요. 서류. 그다음에 대출 유지 단계에서 냈던 서류들 그것만 점검해 보면 양문석 일가가 사기친 건지 아닌지 금방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요, 대출 유지를 위해서 5억 원 뭐 물품 구매했다는데 이미 보니까 문 닫은 업체에 그때 물품 대금을 했는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 폐업한 거, 네. 허위로 이제 꾸민 거 있대로 금방 노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우리가 용어를 잘 써야 돼요. 네. 불법, 그다음에 탈법, 네. 그다음에 편법이 있어요. 네. 우리 법이 3개 있어요. 불법, 합법, 편법.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별하냐? 법학에서 어떤 사람의 그 행위가 있고 그 결과가 있어요. 네. 행위, 결과. 행위도 법에 반하고 결과도 법에 반하면 이걸 이게 불법이랍니다. 불법이라고 그러죠. 불법은 이제 행위도 위법 법에 반하고 결과도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탈법은 뭐냐? 네. 행위는 피해가가 법에 반하지 않아. 근데 결과는 법에 반해 있어. 이게 탈법이에요. 어허. 탈법도 이게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행위는 법에 위반이 안 되는데 결과가 법에 위반되는 걸 탈법이다. 어허. 그다음에 편법은 행위와 결과가 법에 반하는 게 없어요. 야. 그냥 비난만 할 수 있지. 편법은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네네. 근데 양문석이는 편법이다. 이 말은 이게 내가 법을 어긴 건 없다. 네. 내 행위든 결과든 법에 반하는 게 없다. 이 주장이잖아요. 근데 제 주장은 양문석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다. 행위도 법에 반하고 결과도 법에 반한다. 그 행위를 보세요. 이 완전히 사기친 거예요. 허위 사무소 위조해가지고 속인 거 아닙니까? 네네. 당연히 행위도 법에 반하죠. 근데 그 결과도 돈 대출 받은 거 있죠. 이게 그 목적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6억 대부 대출 그 갚은 거 고리. 그다음에 5억은 양문서에 같이 개인 돈 갚았다고 자백을 이미 했어요. 이미 했죠. 이걸 선행 자백이랍니다. 아, 선행자요. 주장도 하기 전에 미리 자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법률 법률 용어 용어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용어 구별을 정확하게 해보면 양문석의 행위는 불법이고 이거는 본인이 자백을 했다 이미. 네. 따라서 이제 곧 아마 결과 나오면 과연 이게 이재명이는 어떻게 할까요? 불법이면 그 자체가 당선 무효행인데 그렇죠. 과연 이게 끝까지 뛸까요? 네. 저는 아마 이게 이재명의 결단도 지금 윤리감찰단이 들어갔다 하거든요. 네네. 제가 물어보니까 아마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민주당 결과 너무 이게 공천 취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윤리감찰단이 이재명의 지시로 윤리감찰에 들어갔단 말이 있고 또 그게 아마 아니라는 말이 있고 지금. 김지호 부실장이 저하고 정치 시그널 아하. 했는데 들어갔다고 방송 몇 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역시 우리 또 일타 강사답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서성욱 변호사가 지금 날리던 일타 강사였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하는데, 근데 제가 가진 의문은 바로 그거예요. 왜
양문석은 대구로 갔을까?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대구에. 그것도 하필 대구 수성으로 갔을까? 라는 의문이잖아요. 그 많은 새마을 금고 중에서 왜 거기밖에 없는지? 왜냐, 집 빌리려면 본인 그 여기 있는 동네에서 빌려도 되고 또 본인의 지역구인 통영에 빌려도 되고 하는데 아무 연고가 없는 대구로 갔습니다. 바로 저는 이 궁금증이 이 사건에서는 핵심적인 사안인가 아닌가 하는데 우리 또 2조 심판특별위원회 우리 또 이 진지호 위원님께서 뭔가 좀 단서를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 양문석이 지난주 토요일에 장문의 페이스북 글에서 해명하기를 리코 대부라는 대부 업체를 연결시켜 준 것도 부동산 중개업소고. 네. 근데 이제 고리의 이자를 한 5, 6개월 내다 보니까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 좀 싼 데로 갈아탈 수 있는 데가 없느냐. 네. 이자 싼 데로 좀 갈아탈 수 있을 만한 데가 없느냐. 그래서 소개받은 곳이 대구의 어느 새마을 금고였다. 그렇게 이게 수성구 새마을 금고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요. 양문석은 당시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산 겁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저 경남도지사, 맞아요. 그다음에 민주당 뭐 고성통영 지역위원장, 경남도당위원장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양문석의 고향은 경남 고성통영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성 대구하고는 별다른 연고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거기를 연결시켰다. 그 작업 대출이라는 게 있어갖고 금융감독원이 수백 건을 지금 그 색출을 해내가지고요 네. 처벌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 경우도 중간에 그 브로커가 낍니다. 네. 브로커가 끼지만 브로커가예요. 왜 서울에 있는 부동산 브로커가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까지 연결시켜야 되나요? 네. 대구 말고는 없나요? 얼마든지 맞습니다. 서울에도요. 예를 들면 한 구에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중구잖아요. 중구면요. 새마을금고가요. 4개에서 5개는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세보진 않아도 대략 서울에 25개 구에 그 구에 하나만 그 지역 새마을금고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최소 서너 개에서 많은 데는 5-6개가 있어요. 네. 근데 굳이 대구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2조 심판위원회가 어제 제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갖고 지금 팩트체크를 굉장히 이 간밤에 열심히 해가지고 네. 몇 가지를 잡아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잡아낸 결과를 여기서 시원하게 다 털어드리고 싶지만 지금 오후 4시 반에 네. 국민의힘 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기로 해서 제가 여기서는 딱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네. 만 지금 보여주시고 지금.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네. 이게 결국은 알고 봤더니 이 양문석 개인의 비리가 아니고 네. 이 조직 비리다. 야, 조직 비리다. 조직 비리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예고편을 너무 세게 하시는데. 그리고 저는 현정님 제가 네. 그 2부까지만 하고 네. 기자회견 준비를 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러시죠. 2부까지만 하고요. 예.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힌트를 주셨는데 이게 조직적인 그 행태가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냥 어떤 부동산 업체나 그다음에 뭐 대부 업체나 뭐 이런 데서 또 새마을금고에서 브로커가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당시 어떤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누가 있었죠? 뭐 대구에 아마 그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당시에 이게 행안부가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통관합니다. 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4시 반에 우리 지호님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요. 지금 보면 이 양문석의 전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검사 과정에서 아마 이게 뭐 금감원 검사들은 뭐 완전히 다들 프로 아니겠습니까? 딱 보면 몇 가지 딱딱 이제 짚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짚을까요? 아마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자료 있잖아요. 네네. 인터넷 우리 통신 판매업. 그러면 이제 그 사업자 대출하려면 이게 시설 같은 거.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임대도 해놔야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매출도 있어야 될 거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정빙 자료 있죠. 네. 요 딱 보면 그냥 알죠. 이미 자백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 사건 처음 터질 때요. 제가 대구잖아요. 네. 왜 수성구에 조그만 새마을금고일까? 네. 이게 의혹을 저는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네. 예청했는데 그 주호영 후보가 거기 있거든요. 아하. 주호영이 수성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당에 몇 개 제보한 걸 저도 이게 들은 건 있어요. 네.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쪽이면
김부겸 아닙니까? 네. 그 사람에게 수성구에 국회의원 김부겸이고 중요한 그다음에 이상식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상식. 영인갑에 네. 그분이 그 김부겸 쪽으로 갔거든요. 맞아요. 원래 그리고 그랬어요. 이제 수성구에 출마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게 한번 다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 내용은 모릅니다. 뭐 심지어 위원장님 딱 곧 좀 이따 발표하겠죠. 자, 네. 그리고요. 네. 지금 요거까지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엊그저께 제가 이제 새마을중앙회 윤재호 원내대표랑 가서 그 새마을중앙회 회장단 면담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업자 대출인데 사업자 대출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네. 시설 자금이 있고 운전 자금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시설 자금은 처음에 무슨 사무실이라든가 뭐 공장이라면 기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데 쓰겠다고 대출 신청하면 이제 시설 자금이 되고요. 네. 운전 자금은 이제 그 실적 돌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운전 자금으로 5억을 이제 11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11억을 운전 받았다는 자금으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전 자금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요. 3개월 내로 신청한 그대로 그 사업을 굴리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일단 대출을 받았어요. 11억 원을. 네. 3개월 내에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때 김부겸이란다. 양문석의 딸이 이 5억 원어치를 여기서 물품 구입을 했다. 그렇죠. 그 네, 증명을 그래도 했죠. 그게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액세서리, 무슨 화장품, 무슨 뭐 옷까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5개 업체로부터 각각 한 1억 정도의 물품을 구입했다. 네. 그런 식으로 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몇 년 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인데, 그러네. 아니, 폐업한 업체에서 물품 구입했다고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인가 3개 업체는요, 아예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법,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건 그 유령 업체던가 네. 아니면 등록 없이 뭐 하는 불법 업체던가 하는 건데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게임 끝났어요. 네. 불법이라는 건 이미 여기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오늘 관계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양문석은 전형적인 작업 대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오늘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아마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몇 개 확인만 해보면 뭐 다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에 이 그 대출 해준 사람 누구한테 부탁받고 해줬냐 뭐 그것만 나오면 뭐 깔끔하게 이제 해고되는데, 문제는 지금 양문석 이것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양문석이 경기도 선관위에 그 후보자 이제 신청하지 않습니까? 등록하면서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재산 신고가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 무조건 높은 걸 신고해야 된대요. 즉 이 당시에 21억 원의 이 공시지가가 뭐 21억 원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31억 원에 샀거든요. 그러면 실거래가 31억 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양문석은 이번에 경기도 선관위에 낸 지금 후보자 신청서에 보면 21억 원에 돼 있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선관위가 요거 조사해서 요것도 고발하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양문석이 산 게 31억. 네. 그다음에 이 공시가가 21억. 실가격은 한 4, 50억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렇죠. 그렇다면 4, 50억으로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거래가. 근데 최소한 자기가 산 게 실거래가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최소한 31억을 신고해야 되잖아. 네. 근데 공시가로 신고한 거. 이거는 이제 뭐 딱 그 안내문에 매뉴얼에 나와요. 아하. 그리고 이제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나 규정을 몰랐어요. 이런 변명 안 통합니다. 아. 그런데 자기가 저는 알았다고 보는데 네. 몰랐다고 자기가 아무리 규정 몰랐다고 변명해도 법률에 몰랐다는 변명은 안 통한다는 거. 안 통하죠.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게 당선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안철수처럼 재산이 뭐 1,000억인데 10억이 누락됐다. 이 정도 가지고 이게 당선 무식이죠. 네. 근데 양문석 재산이 얼마냐? 신고한 재산이 8억 3,300입니다. 8억 3,300. 8억 3,337만 8천 원. 자, 왜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빚도 있으니까. 아, 빚도 있으니까. 근데 누락된 게 얼마입니까? 누락된 게 잘못 신고한 게 9억 6천 얼마입니다. 이거보다 많네요. 자기 총재산보다 누락한 게 더 많아요. 이 정도면 당통 무형입니다. 이거는 재산을 아주 고의로 많이 속인 거예요. 비율로 치면. 따라서 이제 그 자기 전 재산보다 더 많이 허위 못했잖아요. 그러네. 이렇다면 이게 저는 충분히 100만 이상 당선 무형이 놓을 거.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당선 무효 되는데 그렇지. 왜 끝까지 저는 공천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윤리 씨 뭐 그쪽 심판에서 한다는 이유도
지금 이런 정황을 보면 어차피 이거 지금 당선 무용이 될 텐데 지금이 버티면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민주당에서 이걸 고민하는 이유도 뭐냐면 만약 여기 하나 포기하고 그냥 다른 지역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 죽을 것이냐 이거 이제 결정이 남아 있는데 이 양문석 이것뿐만 아닙니다. 벌써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요. 이 원래 이제 선거일 120일 전에는 이게 이제 이런 표찰이나 이런 거 못 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의 그 페이스북에 이거 다 달고 운동하는 걸 갖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선관위부터 벌써 서면 경고를 받았고 지금 재산 허위 신고, 그로부터 이미 좀 재산 허위 신고 꽤 크거든요. 예. 그 당선 무효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일 사이에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게 만약에 금감원에 조사를 했는데 명백한 불법이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후보를 계속 간다. 그러면 아마 이거 국민들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이거는 정말 오만의 극치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지금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양문석 혼자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수도권에 한 10석, 많게는 20석까지도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양문석을 이미 늦었고 타이밍도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선조를 하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야, 이거 그러면 전체 판이 흐트러진다. 그냥 뭉개고 가자. 그럼 양문석이, 그리고 양문석 파장은 그냥 부분적인 거다. 찻잔송의 태풍이다. 너무 그렇게 쫄아서도 그냥 호들갑 떨지 마라. 우리가 뭐 잃어봤자 뭐 몇 석, 그냥 5손가락 아니니까 우리 이미 다 크게 이기고 있는데 자꾸만 그 고춧가루 뿌리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거 한마디 꼭 지적할 게 양문석이 호가 이제 이거 잠원 양문석 선생이거든요. 흑석 김월겸, 흑석 김월겸도 팔아가지고 기부한다했는데 쥐꼬리만큼 기부했을 겁니다. 네네. 그것도 한번 2조 심판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월겸, 흑석 선생. 네. 근데 잠원 양문석 이자독이 아파트 팔아가지고 기부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야, 이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촌철살인이 놉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랬냐? 음주운전 하고 나서게 차 팔면 면제가 되느냐? 네. 그렇잖아요. 음주운전 하고 나서게 차를 팔면 처벌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네. 이미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지금 팔아가지고 뭐 기부한다? 이것도 이게 새빨간 저는 거짓말이고요. 제가 처음부터 저는 양문석이를 왜 못 자르냐? 네. 실제 그 이재명 주위에 제가 들어갔더니 양문석이를 무서워하더라고. 야, 이자기 공천 취소하면 어떤 사고 친다고?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 당에 와서 이재명 목사를 잡고 뭐 어떻게 하든 무섭다는 거예요. 네. 워낙에 성깔이 더럽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겁이 나서 취소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양문석이 집을 처분하고 그 잠원동에 45평 아파트를 시세 차익이 남으면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게 딱 5년 전에 조국 수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선일보가 방금 전에 그 올린 거 봤더니요, 기사. 5년 전에 웅동학원 사회 환원, 자기 모친 이사장직에 내려오겠다 네. 했는데 그게 저기 아닙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13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하고 사회 환원을 위한 협의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아이씨, 한 번도 안 했대요. 막 욕이 막 나올라. 5년 동안. 갑자기 막 욕이. 아, 진짜 이자들 정말.